안녕하세요. 황금키키입니다. 시즌도 끝이 나고 폭풍 같았던 FA 시장도 마감을 했는데요. 여자농구, 여자배구 양쪽 다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FA 역사상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팀을 이동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특히 여자농구의 경우 추후 트레이드까지 포함하면 무려 17명이 소속팀을 바꾸었습니다. 어느 선수가 어느 팀으로 가고 남은 선수는 누구인지, 보상 선수는 또 누구였는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늦었지만 여자농구 FA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FA 대상 선수는 총 20명인데요. 그중 생애 첫 FA를 맞은 1차 FA 대상 선수는 박지연, 신이슬, 나윤정, 이혜미, 김다나 선수 등 5명이고 2차 FA 대상자는 15명입니다. 이번 FA는 인원수도 많지만 A급 선수들도 많아서 이 선수들이 과연 어느 팀으로 향할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이 선수들이 대부분 새로운 팀을 찾아 떠나면서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원 소속 구단과 재계약을 한 선수는 모두 7명이고요. 은퇴 선수가 3명, 김한별, 김한비, 이혜미, 박지연 선수는 해외 진출을 선언했고요. 그리고 타팀 이적이 무려 9명입니다. 여기에 보상 선수가 7명 발생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트레이드까지 생기면서 해외 진출을 선언한 박지연 선수까지 포함하면 무려 17명이 팀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역대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먼저 재계약에 성공한 선수들을 보면 하나원큐의 양인영, 김시온, 김다나 선수가 있고요. KB의 염윤아 선수, BNK의 안혜지 선수, 신한은행의 김아름 선수, 삼성생명의 김단비 선수입니다. 이 중 1차 FA 대상자는 김다나 선수 1명인데요. 5명의 1차 FA 대상자 중에 유일하게 원 소속 구단과 재계약을 한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1차 FA 선수는 원래는 이소희 선수까지 6명이었는데요. 이소희 선수가 22-23 시즌 후에 BNK와 장기 계약을 하면서 1차 FA 선수는 5명이 되었습니다. 1, 2차 통틀어 최대어였던 우리은행의 박지연 선수는 해외 진출을 선언하면서 임의해지 신분이 되었고요. 신한은행의 이혜미 선수는 은퇴를 선택하였습니다. 삼성생명의 신이슬 선수와 우리은행의 나윤정 선수는 신한은행과 KB로 이적을 선택하였는데요. 이적한 선수와 보상 선수는 팀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원큐입니다.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가장 적극적인 협상을 한 팀인데요. 내부 FA 3명과 모두 일찌감치 재계약을 한 데 이어 최대어 중에 1명인 이번 시즌 공헌도 2위의 진한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이로써 하나원큐는 1명도 갖기 힘든 국가대표 센터를, 아니 국가대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종급 센터 1명조차 갖기 힘든 여자농구판에서 양인영 선수의 진한 선수까지 2명의 국가대표 센터를 보유한 유일한 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김정은 선수, 김시온 선수까지 있어서 골밑은 상당히 강화되었는데요. 외곽은 조금 아쉽습니다. BNK가 진한 선수의 보상 선수로 신지연 선수를 지명하면서 앞선에서의 리더이자 팀의 간판 선수였던 신지연 선수의 공백을 박소희나 정예림, 고서영 같은 어린 선수가 메워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들의 성장이 중요해졌습니다. 팀의 간판인 선수를 왜 보호 선수로 묶지 않았냐고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자농구의 셀러리 캡은 16억 8천만 원입니다. 남자 농구와 비교하면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이고 여자 배구와 비교해도
10억이나 적습니다. 게다가 하나원큐는 이번 FA 4명의 연봉 총액이 8억 4,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FA로 영입한 김정은 선수 연봉까지 더하면 10억 9,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남은 돈이 5억 정도인데 신지현 선수의 연봉이 4억 2천만 원입니다. 신지현 선수를 끌어안고 있으면 나머지 선수들의 연봉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원큐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자, 그럼 신지현 선수를 보상 선수로 택한 BNK는 셀러리 캡이 넉넉했을까요? 자연스럽게 BNK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NK는 진한 선수의 이적과 김한별 선수의 은퇴로 셀캡에 여유가 있을 뻔했지만 박혜진과 김소니아의 영입, 그리고 안혜지와의 재계약, 지난해 이소희 선수와의 장기 계약으로 이미 4명의 선수에게 12억 9천만 원을 소요한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3차 협상까지 팀을 찾지 못했던 이하은 선수까지 영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신지현을 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일각에서는 신인 선수를 픽할 거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보기 좋게 예상을 뒤엎고 신지현을 택했습니다. 신지현을 택한 순간 아마 모든 분들이 트레이드 하겠구나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4억 원이 넘는 신지현 선수의 연봉을 감당할 수 있는 구단은 대략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정도로 압축이 되었는데요. 종착지는 신한은행이었습니다. 아마도 사전에 합의가 있었으리라 추측합니다. 신한은행은 BNK로 이적한 김소니아의 보상 선수로 박성진 선수를 지명했는데요. BNK가 신지현 선수 그리고 올해 신인 선발의 1라운드 우선 지명권을 주고 박성진 선수를 되찾아오고 거기에 유망주, 변소정 선수까지 데려오는 2대2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두 선수 다 5, 6년 후엔 충분히 국가대표가 될 만한 잠재력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BNK 입장에선 괜찮은 트레이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혜진 선수의 보상 선수로는 우리은행이 한엄지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다음은 신한은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은행은 4명의 내부 FA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중 김아름 선수와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내부 FA로 잡은 선수였는데 삼성생명이 신이슬 선수의 보상 선수로 김아름 선수를 지명하는 바람에 남아있는 내부 FA는 한 명도 없는 셈이 되었습니다. 1차 FA였던 이혜미 선수는 은퇴를 선택하였고 올 초 하나원큐에서 트레이드해온 이하은 선수와는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부 FA 영입은 우리은행에서 최희샘 선수를, 삼성생명에서는 신이슬 선수를 영입했고 최희샘 선수의 보상 선수로는 이다현 선수가 우리은행으로, 신이슬 선수의 보상 선수로는 김아름 선수가 삼성생명으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이슬 선수의 이적은 삼성생명 팬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서운할 수도 있지만 선수 개인을 위해서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드진이 포화 상태였던 삼성생명에서는 2-3 시즌처럼 주전 선수의 큰 부상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출전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을 거고 시간이 지난다 해서 이런 형편이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좀 더 주전급으로 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적을 선택하지 않을까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신지현, 기존 베테랑 이경은 선수에 가끔씩 쏠쏠한 활약을 하는 강계리 선수와 김지영 선수가 있고 신이슬 선수를 영입했는데 거기에 신지현 선수가 트레이드 되어 오게 되면서 갑자기 가드 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이슬 선수는 좀 불운한 느낌이랄까요? 모쪼록 자리를 잘 잡기를 바랍니다.
신한은행은 김소니아가 김단비 선수의 보상 선수로 이적해온 후에 거의 김소니아 원맨팀처럼 김소니아에 대한 의존도가 강했던 팀인데요. 그런 절대적 에이스가 빠진 공백을 최희샘 선수가 얼마만큼 채워줄지도 의문입니다. 게다가 수비는 약하지만 3점 슛에 특화된 이다현 선수가 최희샘 선수의 보상 선수로 우리은행으로 갔고, 차후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성장 가능성이 큰 변소정 선수가 신지현 선수와의 트레이드로 BNK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팀 내 에이스와 미래 자원들을 모두 빼앗기는 윈나우도 아니면서 미래지향적이지도 않은 그런 결과물이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FA에서의 패자는 우리은행이라고 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은행은 보상 선수로 쏠쏠한 선수들을 잘 선택했고 실속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만, 신한은행은 실속마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가장 조용했던 두 팀 중 한 팀인 삼성생명을 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은 4명의 FA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투비 김단비 선수와 김한비 선수가 있었죠. 김단비 선수와는 재계약을 했고 김한비 선수는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1차 FA였던 신희슬 선수는 신한은행으로 이적을 했고 보상 선수로 김아름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다현 선수를 예상하셨는데요. 만약 삼성생명이 이다현 선수를 지명했다면 우리은행과 중복 지명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 이번 시즌 순위가 낮은 팀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삼성생명에게 우선권이 있고 우리은행은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요. 삼성생명은 이다현 선수를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다현 선수가 3점 능력이 탁월하지만 수비에는 약점이 있다고 알려진 선수라서 수비 농구를 하겠다고 선언한 하상윤 신임 감독이 과연 이다현을 픽할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변소정 선수가 좋겠다 싶었지만 아마도 보호 선수로 묶었을 가능성이 크고 김진영 선수나 구슬 선수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했는데 난데없이 김아름 선수라니요.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제가 이 선수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요. 제가 신한은행 경기를 많이 안 본 탓도 있겠고 또 이 선수의 플레이가 제 눈에는 인상적이지 않아서 기억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사와 다른 분들의 평을 들어보니 3점은 괜찮은 편이고 터프한 수비를 한다. 그런데 좋게 말해서 터프한 수비지 더티한 수비를 한다는 말도 있더군요. 수비를 잘하는 것과 더티하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우리나라 국내의 여자농구는 이상하게도 더티하게 하는 것을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더군요.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 살짝 우려가 됩니다. 기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희슬 선수의 이적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라 그다지 놀랍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 말미부터 FA 되면 이적하겠구나 생각했었고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때도 삼성생명 팬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삼성생명 팬으로서는 남으면야 좋겠지만 떠날 가능성이 너무 커서 가급적이면 너무 깊게 정 안 주려고 한다는 말을 했을 정도로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보다 의외였던 것은 박혜미 선수가 우리은행으로 이적한 것인데요.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때처럼 김단비 선수가 부상이라도 당하면 배혜은 선수를 쉬게 해줄 선수가 박혜미 선수 말고는 없는데요. 외곽 능력도 괜찮은 선수라서 삼성생명은 좋은 자원을 잃었고 그에 준하는 인원도 보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가 크기도 하거니와 내부 FA 4명과 모두 재계약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선수 중에서 보상 선수를 고르기는 힘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6인 보유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FA 시장에서 KB가 조용한 승자라면 삼성생명은 조용한 패자 같은 느낌입니다. 처음부터 외부 FA를 영입할 생각이 없어서 관망했다면 모르겠는데 외부 FA를 영입할 생각은 있었으나 감독 선임부터 뭉구적거리며 차일피일 미루더니 다른 팀들은 FA 시장 오픈런 하려고 준비 만땅이었는데 삼성생명만 선장이 내려버린 배에 선수들만 덩그러니 타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물론 전력 손실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처음부터 예상하고 관망한 것과 어쩔 수 없어서 관망한 것은 차이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상현 신임 감독이 어떻게 팀을 잘 추스릴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내부 FA를 한 명도 잡지 못한 우리은행인데요. 1차 FA 대상자였던 박지현 선수는 해외 진출을 선언하며 임의해지 신분이 되었습니다. 현재 팀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해외 진출을 한다 하더라도 국내외에서와 같은 위치나 대우가 아닐 거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도전하려는 정신은 높이 사고 싶습니다. 부디 많은 경험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우리나라 농구를 이끌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1차 FA 대상자였던 나윤정 선수는 KB로 이적을 했고요. 보상 선수로는 지난해 1차 FA로 하나원큐에서 KB로 이적한 김혜진 선수가 1년 만에 팀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승 주역인 박혜진과 최희샘 선수는 BNK와 신한은행으로 이적했는데요. 두 선수 다 우리은행 원클럽맨이었는데 박혜진 선수는 16시즌 만에, 최희샘 선수는 10시즌 만에 처음으로 팀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박혜진 선수의 보상 선수로는 지지난 시즌 후에 BNK로 이적했던 한엄지 선수를, 최희샘 선수의 보상 선수로는 이다현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FA 영입도 있었는데요. KB에서는 심성현 선수를, 삼성생명에서는 박혜미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심성현 선수의 보상 선수로는 김은선 선수를 보냈지만 박혜미 선수의 경우는 삼성생명이 보상 선수 대신 보상금을 선택하면서 그 이상의 선수 유출은 없었습니다. 대여금 내부 FA를 한 명도 잡지 못해 이번 FA 시장에서 우리은행이 완전 망했다라고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제가 보기엔 완전 망했다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상 선수로 데려온 선수들의 면면이 괜찮습니다. 게다가 외부 FA로 데려온 두 선수도 쏠쏠하게 쓰임새가 있을 것 같아 주전 3명이 한꺼번에 이탈해서 전력이 약화된 건 사실이지만 전력 누수를 최소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KB를 살펴보겠습니다. KB는 2명의 내부 FA가 있었는데요. 염윤아 선수와는 재계약을 했고 심성영 선수는 우리은행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보상 선수로는 김은선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외부 FA 영입은 3점슛이 좋은 나윤정 선수를 영입하면서 보상 선수로 지난해 영입했던 김혜진 선수를 우리은행에 보내야 했고요. 이 부분이 아쉽기는 하겠지만 따지고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같은 느낌이랄까? 그다지 큰 변화가 없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큰 변화가 없는 거로 치면 삼성생명도 큰 변화는 없지만 약간의 마이너스적 요소가 있는 네거티브적인 조용함이었다면 KB의 경우는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용하게 지나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니까 머릿속이 조금은 정돈되는 느낌이긴 한데요. 그래도 한동안은 저 선수가 왜 저 팀에 있지? 하는 시행착오를 겪을 것 같습니다. 역대급 이동이 있어서 흥미진진하긴 했지만 아끼는 선수를 다른 팀으로 보내서 아쉬워하는 팬도 있을 거고 선수를 따라 응원하는 팀을 옮기는 팬도 있겠죠. 그리고 이 이동이 다음 시즌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이상으로 2024년 여자농구 FA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